살다 보면 아니 이걸 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싶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규칙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클라우드에 떡하니 저장된 문서를 왜 굳이 종이로 3부씩이나 출력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뭐죠? 네, 바로 이 한마디. 원래 그렇게 해왔어. 아, 정말 우리 모두를 좌절하게 만드는 말이죠. 사실 직장에서 흔히 겪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대체 우리는 왜 그 처음의 목적은 다 잃어버린 규칙들을 이렇게 계속 따르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규칙이 처음 왜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 이유는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그저 껍데기뿐인 행동, 즉 어떻게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직을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익숙한 사무실 풍경에서 잠시 벗어나 볼까요? 불교 의뢰 전문가이신 이성훈 교수님의 연구를 따라서 종교 의식 속에서 발견된 아주 놀라운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예시입니다. 나무붓다야 라는 말. 원래는 안녕하세요 부처님, 은혜를 빕니다 정도의 아주 가벼운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제 평생을 바쳐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서약처럼 오해받기 시작한 겁니다. 바람일다는 더 재미있어요. 이 말 자체가 이미 완벽한 작별 인사이자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뒤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줄줄이 붙이는 거예요. 핵심을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펼쳐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당 안에 거대한 황금 불상이 떡하니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불상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부처님, 제발 이곳으로 와주세요. 아니, 이미 거기 계신데? 다시 와달라고 청하는 이 기이한 의식,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는 그 불상이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믿고 정성껏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정 의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이건 뭐 믿음과 행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럼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 봐야겠죠? 핵심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행동이 과연 의미 있는 수련, 즉 반복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는 실수, 중복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상고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옛날 거니까 무조건 옳다고 믿는 태도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의 틀이 속은 텅 비어버린 의례를 계속 살아남게 만드는 겁니다. 반복과 중복,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반복은 근육을 키우려고 매일 푸시업을 하는 것처럼 의도적인 성장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중복은요, 중요한 이메일을 보낸 걸 깜빡하고 또 보내는 것처럼 그냥 실수일 뿐이죠. 사찰의 그 기이한 의식은 신성한 반복이 아니라 그냥 낭비적인 중복에 불과하다는 아주 따끔한 지적입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문제의 역사적 뿌리를 따라가 보면 외부의 압박이 어떻게 한 조직의 영혼을 잃게 만드는지 그 과정이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억압받던 불교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위한 화려한 외부 의식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수양이라는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복잡한 절차들만 층층이 쌓이게 된 거죠. 어때요? 정말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수백 년 전 사찰에서 벌어진 이 일은요, 오늘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변해가는 과정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회사가 처음 가졌던 목표는 다 잊히고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도 모르는 복잡한 절차와 원래 하던 방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과 그것이 담고 있어야 할 영원한 철학적 원칙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함정에서 보물을 가려내는 거죠. 철학의 핵심, 그 알맹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잘 수양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는 사실 돈도, 거창한 사찰도, 복잡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향한 성찰만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껍데기를 보존하는 것과
철학이라는 알맹이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는 아름다운 껍데기 그 자체를 알맹이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건 과거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지키되 논리를 잃어버린 부분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전통을 만드는 길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역사 속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 이 거울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한번 향하게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며 효율적이라며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스템과 모범 사례들, 과연 100년 뒤 미래 세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의미도 모른 채 따라야만 하는 또 다른 우스꽝스러운 의뢰를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